혹시 밤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잠이 안 오시나요? 타인의 어떤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생각 좀 그만해.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남들과 전혀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오히려 뇌가 남들보다 훨씬 정교하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능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삶에서 조용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겪는 7가지 고충과 각각의 해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당신은 상위 1%입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일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느낀 그 피로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 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7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깊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좀처럼 멈추지 않죠. 말 한마디, 상황 하나, 심지어 자기 감정까지 깊게 분석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은 수고했어 하고 다음 업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아까 내가 한 말 괜찮았나? 팀장님 표정이 왜 그랬지? 자기 전까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친구한테 카톡 답장 하나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당신에게 어떤 책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있어 하고만 답하면 무뚝뚝한가? 있어는 너무 들뜬 것 같은데? 10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있어 왜?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죠. 왜는 귀찮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끊이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서너 가지만 고려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십 가지를 계산하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석마비라고 부르는데 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고요? 남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때 당신은 잠깐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를 먼저 봅니다. 프로젝트 일정, 인간관계, 중요한 결정. 당신이 미리 걱정한 것들이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경험 자주 있으시죠? 이게 남들이 놓치는 리스크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거든요. 문제는 이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고 싶을 때도 쉬고 싶을 때도 생각이 계속 돌아가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뭘까요? 바로 생각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깊은 고민 전용 시간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고민이 떠오를 때 이거 중요한 고민이네? 근데 이건 밤 9시 30분 생각 시간에 제대로 다루자. 지금은 일단 보관만 해둘게 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 정보를 잊어버릴까봐 하루 종일 붙들고 있던 에너지를 내려놓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처리할 시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과 무의미한 반복 재생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놓치는 부분을 발견하는 깊은 사고 능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신이 원할 때만 켜지는 겁니다. 당신의 깊은 생각은 이제 짐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정작 그 생각을 나눌 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2번째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2번째, 스몰 토크라는 고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회식 자리에서 다들 어제 본 예능 얘기로 1시간을 보내는데 당신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럴까요? 재미없어서? 아닙니다. 대화의 층위가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날씨 얘기, 연예인 얘기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웃고 떠들고 시간 보내죠.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당신은 본능적으로 더 깊은 대화를 갈구하거든요. 철학적인 질문, 심리학적인 통찰, 세상의 본질에 대한 탐구,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우리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야, 밥이나 먹어.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결국 입 다물고 있게 됩니다. 웃는 얼굴로 고개는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상적인 대화에서 에너지만 빨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사실 당신의 강점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가벼운 대화는
깊은 대화로 가기 위한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날씨 좋네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 좋네요. 산책 좋아하세요? 산책할 때 주로 어떤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단계씩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당신이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시도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미세한 감정까지 전부 읽어버리거든요. 세 번째, 모든 걸 너무 잘 알아차립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친구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아는 경험. 어떻게 알까요? 목소리 톤이 아주 살짝 높아졌거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직됐고 눈이 웃지 않습니다. 이런 미세한 신호를 당신의 뇌는 놓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괜찮대. 다행이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까지 전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팔짱을 꼈지? 왜 눈을 마주치지 않지? 말투가 평소와 다른데 마치 탐정처럼 모든 단서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게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사기꾼을 미리 알아채거나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의 거짓말이 너무 잘 보여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친절한 말 뒤에 숨은 계산이 보이고 칭찬 속에 담긴 시샘이 보이고 웃음 뒤에 불편함이 보이거든요. 그럼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엄청난 슈퍼파워라는 거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높은 정서 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높으면 리더십, 협상, 관계 관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 능력을 거짓말 탐지가 아니라 진심 파악에 쓰는 겁니다.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봐 주세요. 동료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힘들어 보이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진짜로 이해해줘 라고 느끼거든요. 이 능력은 당신을 최고의 멘토, 최고의 친구, 최고의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미세한 감정 정보만 읽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소음까지도 전부 필터 없이 흡수합니다. 여기서 또 네 번째 고통이 생기죠. 네 번째, 사소한 소음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옆 사람의 껌 씹는 소리나 카페 옆자리에 별 의미 없는 수다 소리가 라디오처럼 뇌에 박히는 경험.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주변 소음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냅니다.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 키보드 소리,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 옆 사무실 전화벨 소리, 심지어 형광등 켜지는 소리까지 다 귀에 꽂힙니다. 왜 그럴까요? 고지능자의 뇌는 정보를 거르는 필터가 매우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남들은 자동으로 무시하는 자극들을 당신은 전부 수용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쓰여? 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신에게는 고통인데 남들은 예민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이건 예민한 성격 탓이 아니에요. 이유는 뇌의 정보 선택적 수용 능력이 너무 예민해서 모든 데이터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뇌가 금방 방전됩니다. 소음에 노출되면 녹초가 되죠. 그런데요, 이건 사실 당신의 뇌가 더 섬세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능력,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요? 환경을 통제하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당신에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 생존템입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당신의 뇌가 쉴 수 있는 무소음 구역을 확보하세요. 혼자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다니고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집중할 때는 이어폰 낍니다 라고 미리 말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두세요. 당신의 생산성은 환경이 좌우합니다. 외부 소음은 이어폰으로 막을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는 소음이 있죠. 바로 내면에서 들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까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5번째, 완벽주의에 시달립니다. 이러면 99점을 받아도 부족한 1점이 계속 아쉽습니다. 프로젝트를 거의 다 완성했는데 마지막 5%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출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80점이면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100점 만점이 아니면 실패라고 느낍니다. 왜 1점을 놓쳤지?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적응적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완벽하게 못할 바엔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왜 게을러졌어? 아니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실패했을 때 무너질 똑똑한 나라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더 문제는 이게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동료가 보고서를 대충 쓰면 화가 나고 친구가 약속 시간에 5분 늦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틀어지죠. 그런데요, 완벽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완벽주의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해결 방법은요, 일단 대충 나중에 완벽 전략을 쓰세요. 에너지를 나누어 쓰는 80대 20 법칙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힘을 쭉 빼고 내 에너지의 20%만 써서 일단 전체의 80%를 빠르게 끝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고서 10페이지를 써야 한다면 첫 2시간은 생각나는 대로 막 쓰세요. 이건 쓰레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일단 10페이지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마침을 찍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껴둔 당신의 에너지 80%를 나머지 디테일에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완성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결과물의 퀄리티는 완벽주의 덕분에 높아집니다. 완벽한 초안은 없습니다. 완벽한 수정만 있을 뿐이죠. 에너지를 타이밍에 맞게 분배하세요. 이렇게 자신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의 정답을 찾아 헤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를 알면 두 개가 궁금해지죠. 뇌가 끊임없이 지적 도파민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째, 정보 수집에 집착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궁금한 게 생겨서 나무 위키를 켰는데 어느새 새벽 3시가 되어 있는 경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내용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창을 닫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본문 읽다가 파란 링크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궁금하니까요. 거기서 또 다른 링크가 보입니다. 또 클릭합니다. 또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찾던 게 뭐였는지도 잊어버린 채 어느새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읽고 있죠. 나 원래 뭘 찾으려고 했더라. 먹을 거 하나 사려고 사이트 들어갔다가 새로운 성분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 성분이 뭔지 검색하고 유튜브로까지 찾아보는 경험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당신의 뇌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궁금증이 생기면 끝까지 파헤쳐야만 뇌가 비로소 안심하거든요. 문제는 정보의 바다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알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그걸 또 검색하고 끝없는 토끼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호기심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도 않거든요.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 호기심을 생산으로 연결하세요. 그냥 검색만 하지 말고 알게 된 걸 짧게라도 기록해보세요. 블로그든 노션이든 메모장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샴푸 성분을 조사했으면 내가 성분표 파헤치다 알아낸 좋은 샴푸 고르는 기준 3가지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검색이 콘텐츠가 됩니다. 그냥 버려지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기록하면 당신만의 엄청난 지식 창고가 됩니다. 당신은 남들이 못 만드는 통찰력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6가지를 다뤘습니다. 마지막 가장 의외일 수 있는 7번째가 남아있죠. 생각이 많고 소음에 예민하고 정보를 파헤치는 당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고충의 끝에는 가장 견디기 힘든 결정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능의 정점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정서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 마지막 특징 때문에 남몰래 힘드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마지막 7번째, 타인의 고통을 삼키는 스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타인의 감정에도 아주 깊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높은 공감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친구가 회사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친구는 어떤가요? 아, 속 시원하다. 고마워. 하고 웃으면서 집에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그날부터 친구에 대한 걱정이 시작됩니다. 친구 얘기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상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친구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주 월요일엔 어떻게 될까? 정작 친구는 이미 다 털어내고 잘 자고 있는데 당신은 친구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 타인의 감정을 떠안는 현상이죠. 친구가 힘들어하면 당신도 함께 힘들어지고 가족이 슬퍼하면 당신도 슬픔에 잠기죠. 자신의 감정적 짐에 타인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친구 고민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그런데요, 이게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뇌는 공감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까지 깊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는 위로받고 이해받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건 3가지 규칙입니다. 첫째, 듣되 책임지지 마세요. 친구 고민을 들어주는 것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충전 시간을 가지세요. 누군가의 깊은 고민을 들어준 날은 저녁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하거나 그냥 멍 때리세요. 셋째, 하루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하세요. 오늘은 2명까지. 이렇게요. 당신의 감정을 보호해야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다 들으셨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5개 이상이라면 상위 1%가 확실합니다. 7개 전부라면 당신은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울컥했을 거예요. 내 이야기네 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예민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에 더 많은 색깔을 보고 더 깊은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생각 시간표만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는 80대 20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요. 당신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그게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한 통찰력, 깊이, 공감 능력. 이게 다 당신의 고통에서 나온 선물이거든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90몇 명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당신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단 1명을 찾고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쓸 곳을 찾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드렸길 바랍니다. 7가지 중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당신과 닮은 누군가에게 그 글은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오늘도 복잡한 머릿속을 견디며 살아낸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처럼 깊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